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학기에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그래서 좀 후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 SN2 반응이다, SN1 반응이다, E2 반응이다, E1 반응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첨가 반응, 이중결합의 첨가 반응, 삼중결합의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대부분 다 했죠. 많은 부분들을 했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주로 카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파트가 뭐냐면은 산화화하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산화화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유기화학 반응에 있어서의 아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화 반응, 그 다음에 환원 반응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화 반응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죠? 음식을 먹었을 때에 완전히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다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산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우리가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든지 소듐 보로 하이드라든지 H-를 가지고 H를 집어넣어주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고, 그 다음에 H를 떼내는 반응이, 산소를 집어넣어준다든지 H를 떼내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식용유하고 산화 반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을 수가 있지. 식용유를 가지고 뭐가 되나 우리가 여러 가지 튀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의 그 오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가장 마지막으로서 산화화하는 반응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여기서 메테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H4,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 유기화합물이죠.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옥시데이션을 집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알코올이 됩니다. 메탄올이 되죠. 메탄올을 이렇게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포르말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시 한 번 더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포믹 애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포믹 애시드가 산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로서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나? 계속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 여기서 산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산소가 여기에 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들어가고 이번에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가 되나요? 큰 범위에서는 산화 반응이다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에다가 우리가 11장에서 삼중결합을 많이 다뤘죠. 삼중결합에다가 수소를, 하이드라이드를 H-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여기서 H의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H-가 어디로 치나요?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H-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가 되나? 양쪽에 수소를 HH를 집어넣어주는 경우죠. 그래서 수소가 여기에 양쪽으로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화 반응이라고 해주게 되죠. 수소가 들어가는 반응. 한 번 더 여기서 수소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리덕션, 결과적으로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들을 뭐가 되나요? 산화 반응, 수소가 들어가는 반응들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이 여기에 있죠. 어떤 반응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응들이. 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뭘
마실 수가 있나요? 이와 같은 CH3에 CH2에 OH. 이거는 뭐가 되나? 우리가 마시는 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가 되나요? 산소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환원 반응이 되겠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면 이번에는 CH3에 CO에 이런 반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산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CH3에 C에 O에 뭐가 되나요? OH 되죠. 그러고 나서 계속 산화 반응을 시켜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CO2 하고 뭐가 되나요? 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술을 마시는 과정도 뭐라고 보면 되나요? 하나의 계속해서 뭐가 되나? 산화 반응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에탄올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산화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면 아세틱 애시드가 됩니다. 아세틱 애시드가 되면은 우리에서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CO2가 두 개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경우죠. 자, 우리가 그냥 맛있게 마셔볼 수 있는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화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산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뭐가 되나요? 분해를 시켜주는 반응이죠. 탄소가 2개짜리를 탄소가 1개짜리 CO2 형태로 바꿔주는 모든 반응 과정이 뭐가 되나요? 산화 반응이다. 그 다음 여기서 거꾸로 가는 반응 모두가 다 환원 반응이 되겠죠.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산화 반응,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나요? 리덕션이 일어나면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나? 환원 반응이 일어나 주게 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에 지금 이와 같은 메테인에다가 그 다음에 요 H가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 O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OH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메탄올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O가 한 번 더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로말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O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포믹 애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봤겠죠. 그리고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접착제라든지 이런 냄새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집 정무질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대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하이드 형태. 왜냐하면 접착을 시키고 빨리 없어져야 되니까 탄소가 작은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포믹 애시드. 포믹 애시드는 여러분들이 개미에 물려본 적 있나요? 개미에 물리게 되면 아주 따갑죠. 따가운 것은 뭐냐면 개미가 우리 쏘면서 우리 몸속에다 뭘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개미산, 포믹 애시드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산이 들어왔으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갑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보로말데하이드 화합물, 그 다음에 포믹 애시드 화합물이 뭐가 되나요? 새 집을 지었을 때에 이런 화합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다 이렇게 하는데 새집 증후군의 주범은 주로 이와 같은 포르말데하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LEO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Leo says GER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을 잃는 것을 우리가 옥시데이션, 그래서 LEO. 그 다음에 GER은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을 얻는 것을 우리가 리덕션이다. 이렇게 뭐 하면은 쉽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만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로스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옥시데이션이고 전자를 얻는 것은 리덕션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옥시데이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옥시데이션은 실제적으로는 전자를 잃는 경우입니다. 잃는 경우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리덕션은 뭐냐 하면은 전자를 얻는 경우가 우리가 리덕션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전자가 잃느냐, 전자를 얻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옥시데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리덕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반응은, 대부분의 반응은 전자를 잃든지 전자를 얻든지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반응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는 반응을 할 때에 리듀싱 에이전트, 환원을 본인은 산화가 되면서 상대방을 환원시켜주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리듀싱 에이전트라고 환원 물질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고,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크게는 이와 같은 환원 반응은 한 세 가지 형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소를 뭐하고 메탈 촉매하고 사용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소만 가지고 반응은 안 해요. 그래서 거기다 금속 촉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금속 촉매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소가 모이게 됩니다. 수소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속 촉매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에 뭐가 되나, 수소가 누구를 만나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나면서 수소를 넣어주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금속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알칼리 금속을 일렉트론 소스로서 사용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금속을 넣어주게 되면은 금속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듐을 넣어준다, 리튬을 넣어준다, 뭘 하나요? 최외곽 전자를 하나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뭘 하나요? 전자를 주는 거죠. 전자를 주는 소스로서 알칼리 메탈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를 주고 나서 뭐가 되나, 지금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줘야 되죠? H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H를 가지고 오는 소스로서는 리퀴드 암모니아를 사용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리퀴드 암모니아는 NH3에서 H를 하나 뽑아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탈 리덕션을 통해서 이게 용매에 녹일 수 있는 메탈 리덕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시키는 리덕션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보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가 되죠. 소듐은 뭐가 되나, 여기에 최외곽 전자를 한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한 개를 잘 줘. 그러면 소듐을 두 개를 쓰면은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두 개의 소듐 플러스가 되겠죠. 소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H를 쉽지는 않게 되겠지만 암모니아는 어쨌든 H를 가지고 있으니까 떼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H를 하나 떼내면 뭐가 되나, NH2-가 되고, 한 개를 떼내면 H+, 두 개를 떼내면 두 개, 그럼 두 개가 필요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H2-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니면 이몰이 만들어지든지 하면서 뭘 하나요?
이와 같이 전자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프로톤 소스를 가지고 프로톤을 얻어내면서 반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라이드를 다이렉트로 쓰는 방법이죠. 하이드라이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H 결합해서, 그죠? H 결합해서 H를 하나 있는 상태로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한 결합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하이드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이드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면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라. 이건 뭐죠? 실제적으로는 BH3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BH3는 항상 여기에 뭐가 있나요? 비어있는 궤도함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뭘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H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나? H가 이렇게 되겠죠. H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 소듐 하이드라이드에서 H를 이렇게 그럼 설명을 해 줄까요? 여기서 뭘 해주나요? 여기서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H-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Na 플러스에 H 꽁꽁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하나? 여기서 전자를 밀어 넣어주면 되죠.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보레인은 H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전자를 여기서 전자를 밀어줬기 때문에 보레인은 전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나?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많아졌으니까. 한 개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뭘 해주나요? Na 플러스는 여전히 여기에 플러스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을 뭐가 되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 화합물이 실질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냐 하면은 이것이 H- 즉 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든지 하이드라이드를 줄 수가 있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또 뭐가 되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동일하게 H-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소와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H2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두 번째 반응은 금속 메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를 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 프로톤 소스로서 암모니아를 사용해주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를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반응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리덕션이 되는 것이고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소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수소와 반응은 이것을 이 반응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수소와 반응은 여기서 맞죠? 수소가 양쪽에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되나? 100년이 지나도 뭐가 되나? 이 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죠. 100년이 지나도 이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여기다가 뭘 하나? 수소를 넣어주고 이중결합에다가 수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속 촉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후다닥 해가지고 반응이 여기에 H 하나 여기에 H 하나 들어가 주게 됩니다. 여기도 이중결합에다가 수소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도 H 하나 AH 하나가 같은 위치로 들어가 주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수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중결합의 평면으로 돼가지고 있죠. 그럼 수소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로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수소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준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에디션이 되는데 뭐가 되나? 같은 방향으로 에디션 한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뭐가 있겠나요?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엔티 에디션 되는 거죠.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엔티 에디션,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 에디션인데 수소가 들어가는 것은 신 에디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스 아이소모고 이것은 트랜스 아이소모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스 아이소모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나요? 아니면 트랜스 아이소모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 아이소모보다는 트랜스 아이소모가 안정하다. 그 이유는 뭐가 되겠나요? 그 이유는 없이 그냥 안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중결합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시스 형태에서도 이중결합에 수소를 넣어주게 되면 생성물은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트랜스 형태의 화합물에서도 수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요거하고 똑같죠. 화합물이 똑같아. 그런데 그때에 넣어줬을 때에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을 해보니까 델타 H 제로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20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11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가 에너지 높이예요. 에너지가 높이가. 하나는 뭐냐면은 요 높이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요 높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양을 수소와 반응을 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만큼이 나와.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 있어서는 똑같죠. 여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kcal가 났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115kJ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 높이가 요 높이하고는 뭐가 되나?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은 요 정도 차이가 되겠죠. 요 정도 한 5kJ 정도의 차이가 뭐가 되나? 에너지가 더 높다. 에너지가 높은 것이 안정하냐?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안정하냐? 에너지가 낮은 것이 더 안정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시스 아이소모가 그 다음에 트랜스 아이소모보다도 뭐가 되나? 약간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높다. 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나요? 시스 아이소모보다는 트랜스 아이소모가 더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까 촉매가 필요하다고 했죠. 금속 촉매가 필요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팔라듐을 집어넣어주면 돼. 팔라듐은 좋은 촉매가 됩니다. 여기도 팔라듐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팔라듐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왜 팔라듐에 C를 붙여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쓰겠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라듐은 실제적으로 로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싼 시약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와 같은 금속이 이 수소에게 아니면은 이중결합에게 서로 수소와 이중결합이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설페이스를 표면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써줘야 돼. 백금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게 써주게 되는데 많은 양을 써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반응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이게 양이 어느 만큼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아주 촉매랑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한 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양을 결과적으로는 이 양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한 개를 우리가 카운트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한 개를 뭘 하나 카본하고 탄소하고 섞어가지고 양을 재어주게 되면 쉽게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대개 이것을 얼마를 쓰는가 하면은 이것을 95%의 카본을 쓰는 거죠. 카본을 쓰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만 팔레듐을 써주는 것이나 그 다음에 팔레듐만 써주는 것이나 뭐가 되나 효과는 같다는 이야기죠. 왜? 여기서 팔레듐이 필요한 것은 뭐가 되나요?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만큼 catalytic amount만 아주 소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건 한번 반응시키고 또 반응시키고 또 반응시키고 또 반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냥 팔레듐 자체를 쓰지 않고 팔레듐하고 카본이 섞여 있는 화합물을 쓴다는 촉매로서 사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시스 화합물이 트랜스 화합물보다 좀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플래티늄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촉매가 되겠죠. 촉매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수소들이 놓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놓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둘이서 뭐가 되나? 눈이 맞게 되는 거죠. 눈이 맞게 되면서 어느 한쪽에 뭐가 되나? H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이 OH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나? H와 H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반응이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또 촉매가 되죠. 다시 뭐로 돌아가나? 이쪽으로 돌아가서 반응시키고 또 돌아가서 반응시키고 해주게 되면 있는 거 모두를 다 뭘 시킬 수 있나요? 환원 반응을 시킬 수가,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을 촉매를 이용한 수소화 반응을 시켰을 때에 뭐가 잘 되겠느냐 하는 거죠. 뭐가 잘 되느냐? 들어가는 것도 H-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H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공간이 복잡하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보다는 이와 같이 뭐죠? 취환계가 적은 이중결합 위치가 반응을 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화 반응이 잘 일어나고 이쪽으로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취환 반응이 수소화 반응이 어렵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흔한 반응은 아니지만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고 물론 이와 같은 촉매를 사용을 해주고 물론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주고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카르보닐 화합물이 한쪽은 H가 여기에 들어가고 한쪽은 여기가 들어가는 게 왜? C 이중결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O 이중결합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